50대 이하에선 인용 응답이, 60대 이상에선 기각 또는 각하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대학 때 살던 집입니다. 저는 여기 2층 방을 썼고요. 제 둘째 동생이 여기 방을 썼고, 밤에 늦으면 담을 넘기가 쉬워서 담을 넘어서 집에 들어갔던 기억도 나네요. 아, 그대로네요. 이번에 다시 안을 보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쪽 골목은 다 그대로 한옥으로 보존되어 있군요. 30대 중반 이후는 이민자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됐고요. 40대는 미국에 살면서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10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87년에 민주화 항쟁으로 민주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학교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향들 많이 받았고 데모도 많이 했고 또 뭐 수업 중단이나 수업 거부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민주화라든가 독재 타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에 대한 고민. 35살까지 전북대 교수직을 하다가 35살 때 교수를 그만뒀습니다. 지금까지 35살까지는 인생의 반은 남들이 좋다는 거 했는데 앞으로 반은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교수를 그만두고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는 호텔에 처음 입사를 한 나이가 23살입니다. 30대 중반 돼서는 학교 다닐 때 전문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던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하고 대학원도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17년도에 3학년 됐을 때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은 야학이라는 곳에 가서 노동자들과 같이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 생활이 되게 나한테는 특별한 생활이었고, 또 97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IMF가 오면서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를 내보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밑에 있던 직원들 몇 명하고 같이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 좋은 시기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도전적이고 뭔가를 해봤던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30대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들 하고 그러면서 애들을 키우는 그 시기였고요. 그다음 40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 생활이 조금 안정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50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편찮으시기 시작한 시기고요. 그다음에 아직 아이들은 어려가지고 아이들의 교육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1988년도 제가 88학번인데 87년도에 합격자 발표를 여기서 요 앞에다가 요 근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무판을 만들어 놓고 게시했던 그 대자보를 걸어놨던 그 합격자 발표가 기억이 나서 이 건물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짜릿하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즐거운 추억입니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예, 좋았던 순간 뭐니 해도 저희 딸아이가 태어났던 순간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한데요. 최근에는 몇 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좀 8월달에 상장식을 하면서 그 빨간 자켓을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그 부부를 칠 때 그때 순간이 지금 생각하면은 좀 약간 짜릿했던 거.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그 박사 논문이 안 될 때 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PM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코로나 때 그때 이제 회사 사업체가 거의 위기가 있어가지고 올해 사실 임원이 될 때 정말 가장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갑자기 안 좋아지시는 그런 걸 보면서 경험하면서 또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 아마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한 5년 만에 코스닥 상장하고 그때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회사를 매각할 때도 뭐 나쁘지 않게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매각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그냥 인생에서 저는 굉장히 그 운이 좋고 제가 가진 것보다는 사업하면서 이제 그 갑들의 횡포에 시달릴 때 뭐 이럴 때들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비교적 아이들이 좀 잘 가서 지금대로 좀 순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보람은 느낍니다만 조금 힘들긴 하네요. 왜냐면 안 해보던 일이라 조금 힘듭니다. 아들이 아빠 어느 대학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하하 웃으면서 아빠 거짓말이야 나 합격했어. 그때가 가장 기뻤지 않을까. 이제 대기실이죠. 환자 대기실 앞에서 가족들과 같이 들어가 이제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가족들의 얼굴들 그 울먹거렸던 얼굴들 카메라가 들어오는데 놀라지도 마. 중기부? 네. 중기부가 없네. (2019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2020년도에 코로나 오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좀 저희 회사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삶이 변화가 되면서 그때 마인드셋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은 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도. 더 나보다는 타인을 위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가장 많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에 비해서 용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무서운 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일단 유연함이죠. 유연함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둥글둥글해졌다고 해나? 어떻게 보면은 결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신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생각이 깊어지지 않았을까. 세상의 여러 가지 다름과 차이와 다양성 같은 것들을 인정하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삶에 있어서 변화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도 체크하고 또 뭐 음식 컨디션이나 주방 컨디션도 체크하고 셰프들도 업무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 있나 없나도 확인하고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어떤 마무리, 또 만약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고민도 계속 있고요. 일단 고집도 세지고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그다음에 어떤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판단이 서도 그것들을 고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도 굉장히 그 약간 그 꼰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안 그러려고 노력을 좀 해요. 나 스스로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나 저 사람 나이 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지어진다라는 걸 내가 알았을 때 나도 나이 들었구나. 뭐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뭐 도전 못할 것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와이프한테 혼나기는 하죠. 지금 그 나이에 무슨 도전이냐. 저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희 자식들 또는 여기 한국에 있는 저희 형제나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그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젊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마음이 편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부감 안 느끼는 그런 꼰대가 될 수 있도록 꼰대는 꼰대지만 어차피 꼰대지만 거부감 느끼지 않는 좀 편안한 꼰대가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약속 사람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간극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래도 조금 더 공감하는, 그러니까 20, 30대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하고 그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는 게 뭘까? 20, 30대들한테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애들한테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항상. 20, 30대가 요즘 좀 사회적 기회가 되게 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웬만한 공부를 잘해서는 그런 기회를 갖기조차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50대들이 이제 너무 막 진보냐 마음만 먹으면 잘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옛날 얘기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죠. 다른 세대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흡수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전형적인 오래된 세대들의 특징으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성장한 환경이 다른 세대가 세상을 이해하는 시선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면 일단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더 커요. 제가 20, 30대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친구들 정말 훌륭하고 또 우리가 살아온 세대하고의 그 간극은 분명히 차이를 인정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참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힐링하러 오는 공간이니까 그냥 생각을 좀 비우려고 옵니다. 여기서는 그냥 별도 생각이 없잖아요. 하늘도 생각이 없고
10년 뒤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제 뭐 양육의 의무가 끝나겠죠. 그때 되면은 뭐 이제 와이프랑 이제 둘이 어디 여행 가는데 요즘 와이프가 결혼 30년 차 되니까 같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놀러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제가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꿈을 삼아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걸 이루려는 그런 삶을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정말 지금 하고 싶은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 좀 그런 분야에서 그래도 이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밑에서 이제 무스탕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똥차가 맞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점 젊어지는데 좀 다른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좀 빨리 올라오기를 바라고, 저는 좀 빠져서 그래도 꼭 한 번은 하고 싶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제 개인 레스토랑을 정말 작게라도 한번 운영해 보고 싶어요. 도전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60대 곧 접어들겠지만 작지만 뭔가 사업 라이크한 사업 같은 또 사업 그냥 진짜 사업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은 좀 도전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갖고 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 작은 어깨에 무게를 안고 말없이 걸어온 이름 없는 길, 당신은 그대로 충분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시진 않아도 우린 알아요. 세상은 그 위에 서 있어요.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다면 뭐 꿈을 쫓는 드리머 뭐 그런 정도가 저 스스로에게 남기고 싶은 묘비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위 저를 아는 살아있는 지인들이 저를 뭐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형, 저 아빠, 뭐 저분 되게 유연하면서도 되게 즐겁게 재밌게 살았고 나도 같이 있었으면 좀 즐거웠던 것 같아. 뭐 이 정도의 그런 인상이 좀 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라는 문구는 하나 남기고 싶어요. 가족들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갔구나. 굳이 얘기가 학생복은 신이 그 정도 하나 면 되지 않을까. 그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저런 사람이 무슨 세계 살다가 또 떠나간다는 거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묘비명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써주지 않을까요? 아빠 고생했어 라고 얘기해주겠죠. 내가 쓰는 게 아니니까. 보고 싶을 거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